이만희를 안 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그널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태경 사무총장 안 쳐라. 험지 출마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무총장 본인도 험지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공천들을 왜냐면 공천을 담당하는 분이잖아요. 사무총장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김기현 체제 2기. 자, 두 분의 시그널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자, 김기현 에디터는 반개. 0.5. 예, 이유가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반개를 준 이유가 박합니다, 있습니다. 박해. 아니 이게 0점보다도 더 과격한 거 아니에요? 0.5는 진짜 0점은 차라리 이렇게 뭐 기대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죠. 0.5는 진짜 이거는 두 번 바른 거예요. 원래 학점의 F보다 더 나쁜 게 D 마이너거든요. 그렇죠. 다시 들어라 이거거든요. 네. D 이유가 마이너. 있어요. 이유가. 네. 예. 그럼 소장님 시그널 지수 한번 볼까요? 저는 양호하죠. 2.5. 합리적이야. 아. 2.5. 절반. 오, 굉장히 후하신 점수를 네. 주셨는데 한번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선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총장의 사실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예. 이제 이만희 의원 영천인가요? 이 지역구가 경북이신데 영천 청도. 영천청도. 네. 요 분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당내에서는 그럼 이게 뭐 어떡하냐. 인물이 없다. 다선한 의원이 뭐 수도권에 없다. 이런 이제 고민도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수도권 인물 중에서는 뭐 제안을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게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약간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 의원이 한 12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아무리 수도권이 없어도 정말 없을까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국민은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네. 여당에 수도권 출신 인물이 없어서 영남 사무총장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엔 4선 의원만 4명, 3선은 2명, 재선도 3명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우리 편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공감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조선일보가 요새 약간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뭐 조중동 뭐 이렇게 제가 다 유심히 저는 이제 다 아침에 보는데 다 비판적입니다. 이번 인선에. 네. 최근에 이렇게 조중동도 다 따로 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일심단동 단결하고 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만희 의원이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이분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 근데 평가는 오히려 이만희 의원은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그렇죠. 당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만희를 안 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그널 지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시그널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 이 흐름을. 이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저는 반유는 반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을 안 칠 수는 없고 그건 안 유승민을 되죠. 안 칠 수 없고 그런 기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정말 비윤도 안 돼? 비윤도 곤란한가? 저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하태경 사무총장 안 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험지 출마 또 험지 출마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무총장 본인도 험지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공천들을 왜냐면 공천을 이제 담당하는 분이잖아요. 사무총장 어쨌든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공관위가 생기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적절하게 이거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라는 이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쓴소리 하겠다면서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하태경 같은 인물을 윤상현 왜 안 됩니까? 윤상현 안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아니고 그러면서 뭐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다. 그러니까 이게 0.5점을 주신 이유가 있네요. 근데
저는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광판을 안 본다 그러니까 네. 저도 개표 결과는 보겠지. 아, 대통령이 그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자 이거 전광판이에요.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싫다. 윤석열 뭐 퇴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숫자는 퇴진이 아니라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걸 거예요 의견은. 국민들의 뭐 이게 의견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지하는 아, 사람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뭐 막무가내로 대통령 퇴진하시오가 아니죠. 아이고, 그건 그러지 또 않겠죠. 큰 혼란이죠. 네, 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뭘 보완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라. 그래서 김기현 2기 체제는 이만희 사무총장이지만 국민들의 메시지는 이만해. 네. 이만해. 이만해? 이만하라니까. 아 여기까지만 하라. 그렇죠. 네. 더 이러면 안 돼. 음. 이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당 3역이 다 TK예요. 아니 알겠어요. 그래도 저기 당의 글로벌 아니구나. 네. 하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하죠. 중추 세력이 TK인가? 알겠어. 근데 우리에겐 수도권이 필요해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연구원의 김성원 또 의원도 저 강원도 그건 강원도 아닌가요? 맞죠? 아니, 경기도인가요? 동두천. 동두천. 네. 그러니까 동두천이야. 동두천 연천.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가 많은 광명이 어떤지 또 의왕이 어떤지 과천이 어떤지 안양이 어떤지 이걸 사실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수원이 어떤지 성남이 어떤지 그러니까 고향이 어떤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키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 지금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지만 이미 네네. 정책위 의장을 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 동갑인데 뭐 한때 뭐 친구 저거 했는데 하여튼간에 유이동 의원이 이 또 평택이야. 아. 그럼 평택은 경기도네요. 또 두 분 다 경기도네. 아니 평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네. 또 한미 동맹 강화야. 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면이 이게 또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이게 자꾸만 반복돼. 그러니까 좀 새롭고 파격적인 게 나와야 사람들 그런데 에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반영한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질 거예요. 지지층들도 김기현 2기 체제로는 총선 못 이기겠구나. 그럼 또 다른 카드를 빼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오늘 그 아까 에이터님이 조선일보 얘기해서 그러는데 모 칼럼에 보니까 그 당 뭐 인선 다 바꿨는데 얘네가 누군지 너네만 알지 국민들은 모른다 약간 그렇게 엄청 깎아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만희 의원, 유이동 의원 저희는 알죠. 저희는 이만해라니까. 저희는 이제 고관여층이니까 아는데 국민들이 아느냐 이런 인선에 대해서 이게 변화의 방향성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 거냐. 근데 별로 이렇게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할 수 있는 최대 변화폭이 여기까지란 거를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이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가 열심히 해봤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3대 혁신 과제와 6대 실천 과제 네, 뭐 그런 이런 거 걸 제시를 했거든요. 했어요. 예. 이게 아무도 관심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발표를 할 때 3대 혁신 과제와 6대 실천 과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 많이 보던 거냐면 80년대 90년대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거예요. 특히 우리 건기부 뱅크의 전문 분야인 윤리, 민주주의 생활 실천 정신 3대 혁신 과제와 5개년 계획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잘 모르죠. 5개년 계획이란 게 옛날에 유행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국토개발 5개년 뭐가 계획. 빠졌냐면 핵심인 안코가 일본 말인가? 그렇죠. 예. 뭐지? 뭐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앙금? 앙금? 네. 안금? 앙금. 단팥? 하여튼 내용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이야기가 빠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네.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더 큰 국민의힘의 사람 관계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내려놓을까? 그 다음에 당은 얼마나 대통령을 좀 더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적극적일 건가? 목소리 낼 건가? 네. 전하!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해서 왜 도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와우.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친부 뭐라고 뭐 있잖아요, 그죠? 침소로 들어가서 아니 사자성어 뭐 있잖아요. 도끼를 들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하다.
저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이걸 해서 당내에. 어떻게 총선에 이기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네. 나와야 되는데 정작 그 이야기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비대위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그리고 뭐 그다음에 혁신위 얘기도 나오고 다음 주에 뭐 혁신위 뭐 월요일 날 혁신이 얘기인데 인선하겠다. 근데 예. 뭐 당장 뭐 사람도 못 찾아가지고 이거 뭐 답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두 분은 못해 좀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 유력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 추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다 떠나서 양대 정당에서 혁신위를 해가지고 뭔가 잘 된 경우가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까지 가면은 대부분 비대위도 실패한 경우가 많지만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혁신위는 아예 기억조차 없고 최근에 망한 케이스가 이제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에. 예.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방향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권한의 문제가 있거든요.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혁신안을 내놔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야 이거다라고 받을까요? 본인들 잘라내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혁신위원장 자체가 보수의 인력풀이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운동장을 지금 좁게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쓰니까 쓰던 사람 쓰고 반윤은 죽어도 안 되고 비윤도 곤란하고 그러면은 뻔할 뻔쩍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에 그러고 이런 데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김황식 뭐 총리 뭐 이런 분들 전 총리 이런 분들한테 혁신위원장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권한이 안 주어지는데 그분들이 오케이 할까요? 예를 들면 뭐 김황식 총리의 방향성 뭐 이런 상징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간판 문의만 그리고 김기현이 곧 날아갈 것 같은데 혁신위에 들어갈까요 누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림 자체가 예, 그림 자체가 수락할 수 없다.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조금 그 어려운 뭐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뭐 2주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2주를 갈지 뭐 한 달을 갈지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버틸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조금 회의적인 기류가 이렇게 퍼지면은 좀 뭐를 해도 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전통적인 정치적 문법은 원래 사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사퇴 그래도 좀 했잖아요. 뭐 다 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임명직들이 사퇴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 사퇴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도 네. 예전에 2011년에 보궐선거 지고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문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법들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고 버티고 이러는 사실은 이럴 때 한번 또 물러났다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막 질질 끌고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 오히려 다른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네. 1차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11일이 이제 선거일이었고 12일 네. 이제 뭐 사실상 결과 개표 다 끝났고 그렇죠. 이제 그 충격파가 당으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전달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12일 날 보궐선거 본선거일 다음 날 10시경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야 돼요. 김기현 이미 대표가 불이 번지기 전에. 제가 다 책임 있습니다. 제가 사퇴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 다 사퇴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오후 2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내용이 공개가 돼야죠. 김 대표 사실은 다 내 책임이고 비슷한데? 김 대표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 김 대표 힘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정말 모든 건 자기 책임이라고 만류를 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어나가야 흐름이 여론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항상 제가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분석에는 제가 박수를 치고 공감을 하는데 정말 또 공감을 하는 게 혁신이 안 돼요. 왜? 혁신이는 왜 혁신이냐면 결국 남 탓이다. 자기가 못하니까 남 탓이.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남 탓을 하는 거야. 우리 혁신위에서 이제 합니다.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반성위를 만들어야 돼요. 반성이.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이야기 나온 대로 뭐 총선 불출마가 됐든 아니면 지역에는 내가 지역구 매달리지 않겠다. 나부터 수도권에 다니기 위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수도권을 다닐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김기현 대표는 제가 수도권을 나가기 위해서 저는
비례대표 20번에 위치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그렇죠. 어허. 비례대표 20번에 제가 위치를 해서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소극적이긴 하네요. 아니 이런 걸 우리가 다 해주잖아. 다 해줘.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김준일 대표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이 다 해주잖아요. 두 분을 저기 혁신위로 계속 데리고 가면 돼요. 아니 저거는 일단은 그거는 비례로 가시는 거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선거법이 안 바뀌면은 사실은 이제 위선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혁신위가 성공하려는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 혁신위는 선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지율이 높으면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당대표의 지위가 확고할 때 그래서 네. 혁신위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줄 때 네. 그럼 더 이제 잘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있을 때 지방선거 이기자마자 혁신이 뛰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치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니요, 혁신이. 혁신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띄었을 때. 보면서 지 사람 공천하려고 얘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한테 굉장히 경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체리 따봉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이제 좀 잘 됐으면 오히려 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하여간 혁신위는 거의 무용지물일 거다. 예. 네. 뭐 소장님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근데 그 용산에서도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17일 날 처음으로 이제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제도 또 참모 회의하고 또 국민이 항상 옳다. 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뭐 비판 변명하지 마라. 뭐 민생.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따지면 국민과 민생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대응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대응과 약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의 그런 좀 국면 전환에 대한 발언은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천이야.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그냥 또 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네. 정작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바뀌지 않으면 그건 뭔가 좀 이렇게 그 징표가 될 수 있거나 뭔가 그게 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안 나오면은 네네. 자꾸 의심하게 돼요. 정말 변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 그 김래원이 연기하잖아. 김래원 그래서 너만 나가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김래원에 꽂히셨어요. 요새.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중요한 거는 정말 이 국민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아예 지지율을 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사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중립 기여를 열심히 지금 시청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한 1분 30초짜리도 좋죠. 그렇게 나가면 우리 구독자도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1분 30초 오면 한 10초만 나와도 저희는 그렇죠. 뭐 떡상이다. 그런 예,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인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영환 행정안전부 차관 이러면은 파격 인사.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네. 바뀌어가고 있네. 근데 저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다. 실천과 액션이 필요하다. 반성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네, 이 네, 맥락을 조금 더 말씀드릴 그 반성이란 말이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의 마무리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게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반성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냐면은 자, 보통 반성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단독으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를테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국민통합위의 제안을 제가 잘 안 받아들였으니까 반성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반성의 어떤 느낌, 물론 이제 이거 타이틀을 따서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전원이었죠.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딱 화면에 들어와가지고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쵸. 참모들한테 지시한 겁니다. 또 이제 어저께 5시쯤에 서울경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모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소모적 이념 논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8월 29일에 연찬에 가가지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한 다음에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대한민국 이 난리가 났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왜 참모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소모적 이념 논쟁 안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반성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국정기조의 전환이나 반성으로 보이려면은 네.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보여야 돼요. 인사로서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딱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게 이어지면 그러면은 대통령도 바뀌고 이 정부가 국민 귀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확실한데 이걸로는 택도 없다. 예. 뭐 이게 뭐 육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국민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좀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래서 뭐 도어스태핑을 좀 재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소통 얘기도 이야기군요. 나오고. 그러니까 꼭 뭐 도어스태핑이 아니라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국민들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런 부분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어요. 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길에 뛰어드는데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어느 부모님들 자기 몸을 안 던지겠습니까? 네. 내 몸은 부서져도 돼요. 저는 그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든다, 뛰어든다. 그러면 국민들 다 공감할 거예요.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체감적으로 네. 반응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감응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과제네요.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김기현 체제 시즌 2 그리고 용산의 반성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린 반푼어치. 0.5점.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제스만. 별을 반 개만 준 거는 사실은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어린 반푼어치 없다잖아요. 그럼 네. 반푼도 안 내니까 별을 3분의 1개만 줘야 되나 이렇게 창조 고민을 점수. 하다가 네, 0.3 이런 거. 그래도 이게 그래픽으로 그리기에 3분의 1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 개를 준 이유가 지금 이걸로는 김기현 시즌 2 뭐 심지어 김기현 비대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 반푼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꿔라 그냥 사람을 바꾸는 게 정석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점수 한번 볼까요? 네네. 한 줄 평. 이게 정말 또 이거 하실러 갖고 왔네. 이걸 톤으로 해야 돼요. 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전라 사투리가 전혀 안 되시네. 그러니까 한번 해줘요. 저도 마산분이라서 약간 예.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그래. 그건 맞습니까? 네. 감정을 메소드 연기. 아하. 근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권앵커도 많이 경험을 해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나 또는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1대1로 만나잖아요. 네. 다 생각이 일치해. 아 그래요? 다 개혁을 알아. 다 쇄신을 알아. 네. 그런데 집단이 돼서 그 의총장에만 들어가면 침묵이야. 말을 못해. 저 앞에서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열을 품어요. 입에 네. 거품을 물어. 당 개혁 방안에 대통령이 대해서. 바뀌어야 돼요. 배 소장도 알잖아요. 멋이 중요한데 멋이 중요냐고. 그런데 정작 이제 방송에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엇이 대통령을 원하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평론가처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저는 전화를 해서 간절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관저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서 정말 막걸리 한잔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랑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만 되면 네. 또 반응이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대통령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진심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네요.